자, 우선 강남 상구, 무조건 그냥 강남 상구죠, 사실은. 근데 강남 상구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우선 강남 상구부터 제외하고 봅시다. 네. 제외하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용산 한남 뉴타운인데 네. 한남 뉴타운도 사실 추가 분담금까지 고려해서 본다고 하면 사실은 반포하고 가격이 거의 피카피카예요. 사실은. 왜냐면 초기 투자금은 분명히 적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재개발보다도 적은데 네. 얘가 계산을 좀 제가 좀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리고 얘가 분양가가 어느 정도 선이겠다라고 계산을 하고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초투 얘기만 듣지 말고 직접 중개사를 한 5군데 돌아다니다 보면 이 계산을 해보면 계획적으로 이게 26억이구나 28억이 보이거든요. 알려줘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반포하고 가격이 좀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제가 우선 강남 상구만 제외하고 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네. 강남에 좀 준하거나 아니면 향후에 강남보다도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를 가진 어쨌든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요 청량리역 일대를 봅니다. 청량리. 근데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여기는. 네. 옆에 이 역세권 일대에는 역세권 일대에는 이미 공급이 됐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 청량리 유타운을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저는 그보다도 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사실 장안동이에요. 장안동이요? 네, 동대문구 동대문구? 장안동이요. 장안동은 사실 이제 면목산 아직 들어오진 않았죠. 이 면목산에 대한 부분이 여기 엮여 있는데 옆에 면목동이라던가 아니면 전남 뉴타운 이런 데에 비해서 대중교통 편의가 되게 불편해요.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 되게 힘들죠. 그런 만큼 서울에서도 여기 일대가 가격 구간이 제일 낮아요. 근데 여기를 돌아다녀 보시면 한 가지 더 특이점이 있는데요. 네. 여기 골목골목으로 가다 보면 사람 한 명 들어가는 게 좀 쉽지도 않을 정도로 네. 골목이 막 껴있어요. 그 공업가스 같은 거 막. 그렇다 하면 여기 지금 신규로 빌라 넣고 싶어도 못 넣어요. 그 얘기는 재개발이든 가로주택이든 여긴 개발할 수밖에 없는 지금 사이트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낙후된 지역의 가격 구간이 낮은 곳, 저는 이 곳이 향후에는 개발 이슈가 너무 당연시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투자 차익을 분명히 남길 거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가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내가 적은 돈으로, 적은 자본으로도 서울 일대에서 이런 곳을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서 네. 뒤로 넘어가서 보면 네. 노량진 뉴타운,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 이번 상승장에서 가장 이슈가 많이 됐었던 게 흑승 뉴타운이에요. 네. 그렇죠. 네. 흑승 뉴타운 많이들 말씀 주셨어요. 흑승 뉴타운이 그렇게 가시화된 거는 사실 신축 아파트들 이미 눈에 띄게 들어오고 있어서 그랬잖아요. 노량진 뉴타운 사실 한 군데 빼놓고 나서 보면 아직까지 개발 진행 단계예요. 네. 이런 곳은 다음 상승장 때 분명히 이게 붐이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거지로서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이 위치, 그리고 서울에서 어쨌든 중간의 포지션에 교통 편의를 가진 위치, 요런 데로서 나중에 굉장히 많이 언급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언급되는 이슈에 따라서는 분명히 여기가 다른 곳과 어떻게 보면 갭의 차이를 메꿀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런데 말고 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포인트가 더 있는데요. 네. 금천구에 네, 과거에 이제 시흥 뉴타운이었던 곳이 있어요. 그 서울 뉴타운 중에 개발이 이제 안 됐죠, 사실은. 여기가 이제 신안산선하고 좀 맞물려 가지고 이 뒤에 산자락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게 안 됐어요, 사실은. 네. 이런 위치에서 또 개발이 됐을 때에는 분명히 눈여겨볼 수 있다. 여기가 끝자락이니까 또 가격 구간이 낮거든요. 근데 내가 거주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다른 분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거주를 또 하면서 기다리겠다 하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물론 좀 젊은 분들에 해당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강서구에 염창에서 이 마곡 라인에 떨어지는 한강변 쪽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왜 그러냐? 이쪽 일대가 30년이 넘어가서 통합 재건축 추진하는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소규모로 이렇게 있는 구축 아파트들이 많죠. 네. 근데 얘가 되게 웃긴 게 용적률을 다 계산해서 보면 어느 정도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막 이런 이슈도 있고 그랬어요, 여기가.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말씀드린 고밀도 개발로 해서 위로 올리고 공원화 시켜가지고 네. 여기를 개발하겠다는 발의가 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이런 일대의 용적률 완화시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사실은. 그래서 이 일대에 내가 우선은 좀 거주가 어느 정도 좀 가능하면, 왜냐면 여기는 어쨌든 그 주거에 대한 환경 인프라는 괜찮거든요. 오래돼서 그렇지, 아파트가. 그래서 이 일대에는 다시 한번 붐업이 온다. 그래서 이런 일대에도 서울에서는 제 픽입니다. 제 픽인데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쭈쭈미님, 저는 갈아타기나 네.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썩빌에 들어가서 지금 그 막 바퀴벌레 뒤집어 까져 있고 막 이런 썩빌에 들어가서 몸빵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데요? 이러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죠? 근데 지금 갈아타기 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사실은. 네. 상황이긴 한데, 관점이 다 달라요. 여기에서는, 썩비리 무조건 좋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좀 더 상급지 구축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의 관점은 명확히 아까 이제 관점이 일치하는 게, 저는 본인의 거주 만족도가 제일 좋은 곳으로 갈아탈 것 같으면, 그러니까 만족도를 위해서 가는 걸 가장 1순위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상급지로 가는데 구축이에요. 근데 내 입장에선 나는 그 라이프가 안 맞아요. 저는 지금 구축으로 왔어요. 신축에서 구축이란 말이에요. 관악구에 다 이제 산 보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산자락에서. 근데 전세가도 싸고 완전 구축이거든요. 이제 25년 좀 넘어간. 근데 25년 정도 됐네요. 그 정도인데 제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만족해요, 사실은. 어떤 포인트가 그렇게 좋으세요? 우선은 평지에서 산으로 왔는데 이게 맨날 이제 산 공기를 마시니까 앞에 서울대도 보이거든요. 멀리서 보이는데 저희 입장에선 자연 환경이 더 좋은 거죠. 예전에 홍제에서 살았었거든요. 서대문 이런 데에서. 이때가 훨씬 좋았던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는. 근데 왔는데 앞에 보라매 공원이 있어가지고 여기 자주 갈 줄 알았는데 잘 안 가요. 평지니까 잘 걸어 다니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좀 저희가 의식하지는 않았는데 잘 걷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관악구에 있으니까 저희가 엄청 잘 돌아다녀요, 사실은. 저희 라이프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구축으로 가든 아니면 신축 가면 당연히 좋죠. 신축 가면 좋은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라이프인 거예요. 상황 맞춰져 있는 게. 근데 저와 반대인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분명한 거는. 나는 여기에 깨끗한데 살다가 여기에 왔는데, 앞에 콘센트도 잘 안 고치고, 내가 이거 수리도 해야 되고, 바퀴벌레 나고 별로야. 라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거기 가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나중을 위해서, 나중에 뭐 더 올라가니까 양극화라서 더 돈이 더 많이 내 투자 가치에 뭐 도움이 욕만 안 할 뿐이지. 저는 그 사람들을 현재 그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스스로도 그렇고. 그걸 감수할 수 있는 그 범위 내가. 그래서, 우선은 뭐 상급지로 당연히 가는 게 좋겠죠. 그러려고 갈아타게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데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있으세요. 있으면서 투자할 기회를 좀 더 보세요. 다른 걸로. 그러면 지금 서울 수도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는 어떻게 좀 보세요?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세요? 현재는 아니죠.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니죠. 사실은 아까도 무주택자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거나 어쩔 수 없이 사신 분들 입장에서 마인드셋을 그렇게 가지라는 거죠. 제 입장에서.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집을 좀 사실 팔려고 해도 매도하기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내놔서 팔리면 또 다행인데 그만큼 수요가 지금 또 안 붙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개나게 초조하게 나 갈아타기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기다리기보다는 내년 좀 회복세에 따라서 내년 좀 전망이 또 달리 보이는 뷰가 있겠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급 부족에 의한 정비 사업에 대한 시그널이나 이런 거 보여줄 때.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한남 뉴타운의 이 개발에 대해서 붐업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일대의 아파트들 내가 갈아타기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갈아타면 역량 같이 오겠죠, 분명히. 그러면 다른 것보다 회복세 분명히 좋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은 염두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성수 좋아요. 성수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오고요. 다 한강변 바라보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그 범위도 크죠. 사실은 크래프톤도 들어오고 거기는 좋은데 이건 되게 장기예요. 이것도 뭐 장기적 관점에서 들어가겠다. 이게 지금 가시화되고 있어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개발에 대해서 가시화되고 있어서 이런 것 같은데 성수 입지적으로 당연히 좋죠. 나중에 더 좋아질 수 있는 지역이고 그거는 누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수요가 감소하니까 지금 지켜봐야 돼요. 모든 지역이 됐든 어떤 지역이 됐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와중에 아까 그럼 지방도 똑같을까요? 라고 했을 때 지방은 좀 다를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비 사업에 대한 붐, 수도권에서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수요를 끌어들일 만한 요소를 분명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정권에서 이 대책에 대한 방향은 그래서 이러한 이슈에 따라서 들어간다. 내가 그 뭐 좀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수요를 끌어들이는 데서 좀 들어간다. 라는 입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좀 장기적 관점에서 봐라. 그 성수나 이런 것들. 아니면 너무 뭐 단기적으로 나는 투자자라 가지고 단타로 막 치고 나오겠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리스크가 있다.